국민의힘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네. 과연 내년 총선을 승리하려고 하는 집단이 하는 일인가 그런 의구심이 저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지금 쭉 말씀하신 분들이 예. 뭐 한두 분 정도는 뭐 알긴 알겠는데 예. 난 이름도 잘. 원로라고 대표성을 갖기에는 조금 좀 그렇죠. 네, 그냥 전직 예. 의원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직 국회의원분들 네. 중에서 좀 연세가 많이 네, 드신 네, 분들. 그렇죠. 상임고문단 회의예요. 네. 상임고문단. 네, 네. 상임고문단이 그래서 원로 워낙 이런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뭐 총리랄지 뭐 국회의장이랄지 아니, 꼭 이런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급들은 아니시죠. 네, 꼭 그런 건. 아니, 그러니까 네. 상임고문 워낙 많으니까. 네. 물론 우리가 자리를 가지고 그분들의 뭐 인품이나 나이를 가지고 그분들의 인품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경력이 오래되시고 그랬으면 뭐랄까요 객관적인 어떤 분석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니 그 그죠? 저는요. 네. 솔직히 이순신은 네. 이준석이 이순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냐면 일단 솜씨가 같다. 거기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솜씨가 같다. 너무 또 아니, 왜냐면은- 주관적인 얘기를 아니 왜냐면 네. 대선 이긴 당대표, 네. 지방선거 이긴 당대표잖아요. 그러다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12쪽 가지고 네. 윤석열 데리고 네, 쫓겨났잖아요. 예. 그거 이순신이지. 그렇게 따지면 아. 내가 내 말에서 그렇지만 네. 보수가 다 몰락했을 때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아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제가, 아주 보수 여전사. 제가 진짜 그때 정말 제가 없었으면 아마 그냥 계속 몰락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에 짠나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뭘 또 후회해요? 아니 전 놀란 게 네.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이순신 얘기를 왜 해요? 가장 일본하고 친한 정부가 갑자기 한동훈에 대해서 예. 야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서 야 이 당은 진짜 안 되겠구나. 강간찬 그럼. 야 진짜 민심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야 진짜 저 같은 부끄러워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름을 원내대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누구를 구하는 거야? 국민을 구하는 거야? 당을 구할 수는 아니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아주 좋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게 국가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네. 한동훈 장관의 일성에 의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아니냐는 것 생각이 들어요. 맞아. 왜냐면은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악법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고 디올백 받은 거는 몰카 공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좋아요. 몰카 공작은 맞아요. 그렇더라도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아서 되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고 또한 국민들 다수 뭐 대략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7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악법이래요. 그럼 그 악법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뭐죠? 그건 이상해. 이게 그리고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인데 국회의원 과반수가 좌우지간 찬성할 것 같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것 같은 입법안 그리고 국민들의 70%가 찬성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 이거 악법이다 이래버리면 네. 그러면 본인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소크라테스가 돌아오셔야겠어요.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지켜라 제발 부탁인데 그- 법이나 네. 지키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수파잖아요. 현재 그 특검법을 가지고 보면. 예. 근데 소수파인데 이 소수파를 싸워서 끌고 이끌고 싸워서 이길 사람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어떤 애국심과 정의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서 예. 어떻게 보면 특검을 반대하는 쪽을 한동훈 장관이 이끌고 이것을 특검하자는 쪽을 때려 부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장군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정말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일반적으로 비대위원장을 하면 대개는 통합이나 화합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어떤 당이든 여야 다 떠나서 어떤 중도 확장을 해나갈 맞아요. 것이다. 총선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렇죠. 승리할 것이다. 네. 이게 이제까지의 문법이었는데 네. 한동훈이 할 문법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한다면 전혀 다른 문법일 것 같고 그게 국민들한테 먹힐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동훈 카드가 네. 총선 승리를 위한 구세주, 구원투수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래 총선은 우리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당이라도 완벽하게 장악을 하자. 그 장악은 어떻게 하느냐?
공천권에 한 치의 틈도 보여서는 안 된다. 공천권의 한 치의 틈도 보여서는 안 된다. 김기현 당대표가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는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현역 의원들한테 걱정하지 마. 경선, 최소한 경선을 해줄게. 경선하면 그래도 나도 의원인데. 그렇죠. 경선하면 대통령실 참모나 예. 장차관들 와가지고 그 중에서 경선에서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 50%, 국민의힘 50%잖아. 이거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을 이겨?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용산 귀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가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라는 기사가 맞아요. 막 뜨고 네. 있다고 합니다. 비대위원장 할 건가 보네요. 네. 아니 뭐 네.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미 볼 때는 정해졌다. 자기들끼리 비대위원장 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 쇼를 하고 있는 거죠. 명분을 쌓기 위해서. 만약에 복귀를 해보면 그대로 이준석으로 갔다면 지금 대표가 몇 번 바뀌잖아요. 억지로 김기현 만들어가지고 또 그 와중에 나경원도 날렸었고 뭐 이렇게 쭉 안철수도 됐었지 날리고. 않습니까? 입 다물라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인요한 그 또 다음에 날리고. 뭐 그냥 흐지부지 됐다가 이제 한동훈이 오는 건데 네. 계속 본인들의 입지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정리한 게 뭐였냐면 비대위 성격이 두 가지 같다. 제가 음. 적었어요. 김건희 수호 비대위, 네. 김건희 윤측근, 수업이 되다. 윤측근 공천 비대위. 음. 저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갑자기 갔다가 비대위원장을, 그러니까 이순신 장관을 예를 들었는데요. 선조 왕의 가장 최측근을 비대위에 앉혀가지고 전투를 수행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전 전쟁을 이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선조는 우주에 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전쟁을 이길 생각이 아니라 김건희 씨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선거에 지더라도 자기의 최측근들을 공천해서 자기의 후일, 그러니까 3년 정도의 기간이 임기 기간 동안, 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자, 찐박을 통해서 집권 말기에 나의 측근을 중심으로 나를 호위해달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국민들의 상당수가 한 5, 60% 정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시켰다고 하는 건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인을 지키고 자기의 측근을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정치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해야 이긴다고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 게 그 강서 보궐선거 때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대잖아요. 진짜로 네, 그리고 엑스포 때도 될 거다. 될 거라고 생각했대잖아요. 역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이렇게 계속 맞받아 치면서 역공을 하면서 시원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런 사람이 필요해. 그래야 당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대를 야당 의원들, 특히 그 몇몇 의원들만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착각하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랑 싸울 거냐면, 제가 볼 때는 대다수 국민들이랑 싸울 겁니다,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랑 네, 싸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 망하려면 팍 망해라 그냥. 응? 폭삭 망해라. 그래야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폭삭 망하는 기준이 몇 석입니까? 저는 한 80석. 80석? 네. 근데 설마 국민의힘이 80석이 그게 아. 용남만 해도 아니, 지금 한 예. 100석 남짓이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20석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예. 제가 볼 때 이번에요, 일단 충청권, 충북, 충북이 상당히 위험하고, 충북이 위험해요? 예. 충북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네, 지금 완전히 넘어갔다고. 넘어갔어요. 제가 예. 봤을 때. 그저 특히 이제 KBS 지사 KBS 동기도 그 그쪽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나온다고 막 그러던데. 그래요? 누군지 모르지만 김기영 씨 얘기. 조금 아니 힘들겠네. 김경 씨가 아니고 응. 이충영 씨라고 인재개발원장 됐다가 누군지 바로 모르겠- 그냥 출마한다고 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좀 예. 어렵겠네요. 예. 근데 하여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김영환 지사가 지금 계속 개판 치면서 예.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고요. 논산을 비롯해서 충남의 북쪽, 충남의 남쪽인가요? 네. 예. 충남의 남쪽도 좀 어렵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저는 PK, 그러니까 부산과
그다음에 창원, 양산, 김해 이 일대 그러니까 경남의 도시 동부 경남 그러니까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산 쪽에 붙어 있는 예. 그쪽하고 이런 데가 이번에는 한 반밖에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산 엑스포시티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네. 하는데요. 부산이 보수죠. PK가 보수예요. 창원도 그렇고. 근데 어떤 보수냐?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민주 보수다. 민주 보수. 사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민주 사실은 보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보수는 보수지만 TK의 지배를 받는 걸 거부해요. 그렇죠. 또 네. 다르지. 예. 또 달라. 우리는 TK의 뭐 쫄병이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군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 이런 행태는요. 예. 부산이 보수고 PK가 창원 이런 데가 보수인 거는 경남이 보수인 거는 그거는 피난민들이 6.25 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북 관계에 있어서 보수라는 것이지. 예. 이 어떤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정서가 달라요 대구하고는. 네. 그래서 이렇게 군림하는 거는 또 못 참아요. 이렇게 또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예. 못 참죠.